자, 일단 요즘에 최근에 기사가 이런 게 되게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억대 하락, 영끌족 불안하다. 네. 이런 기사도 있고요. 또 아리팍 네. 5.2억 급락. 아리팍은 우리가 항상 신고가를 기록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네. 단지였잖아요. 근데 5.2억이 떨어졌대요. 네, 5.2억뿐만 아니라 뭐 10채 중에 8채가 하락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반포주공 요거 조금 된 기사이긴 한데요. 요건 난리도 아니었었죠. 갑자기 거래가가 반토막이 났다. 27억이 떨어졌다. 네. 그래서 흔히 우리 고가 아파트일수록 거래 하락폭이 크다라는 인식들이 있었는데 봐라 드디어 이제 그런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의견들이 종종 있거든요. 네. 아,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네. 되고 있는 겁니까? 아, 이게 사실 아까 첫 번째 봤던 기사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억대 하락 아파트 늘어. 네. 작년 집산 2030 영끌족 불안하고 기사 내용 요약하면은 뭐 성북구의 뭐 레미안 포레 카운티가 3개월 만에 3.5억이 떨어졌다. 그러니까요. 와, 이거 3.5억이면은 되게 큰 거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레미안 포레가 마지막에 거래됐던 게 한 12억 한 5천 정도로 거래가 작년 10월 달에 거래된 건데 거기에 비해서 3.5억이면 9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이제 뭔가 하락이 3.5억이면 크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그 신문 기사를 볼 때 늘 네. 해석을 잘하고 본질을 잘 보라고 얘기를 한 게요. 지금은 이렇게 하락에 대한 기사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이 안정되었다는 것들을 정부 입장에서는 표명을 해야 되고 네. 언론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자극적인 기사들이 네. 더 예민하게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복합이 되었지만은 이 기사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본질에 충실하고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은 네. 올바르게 이제 부동산들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성북구의 레미안 포레 카운티 3개월 만에 3.5억 뚝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뚝 됐는지 네. 부동산을 찾아가 봤습니다. 아, 직접 가보셨어요? 전화로 찾아가 아, 봤습니다. 전화로.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전화로 여러 군데 이제 돌려보니까 네. 3.5억이 하락한 거는 맞습니다. 어우, 놀랍죠? 네. 예. 그런데 이거는 증여입니다. 증여. 아. 그러니까는 증여, 일반 거래가 아닌 거네요. 일반 거래가 아니라 증여를 활용한 거였고, 그리고 요 기사 조금만 내려보시겠어요? 네. 조금만 내려보시면은 공덕동 얘기가 좀 나올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공덕동에 공덕 2 삼성 레미안 84 타입도 지금 한 16억 4천에서 1월 거래가 14.7억을 1.7억이 하락했다라는 게 나왔어요. 요것도 제가 부동산을 찾아가 봤습니다. 네. 유선으로. 아, 네. 예,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직거래예요. 원래 직거래라는 건 부동산을 끼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고 네. 증여나 이런 직거래는 특수거래에 좀 해당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보편적인 거래가 아니라 예외적인 거래요. 그래서 뭐 공덕동에 있는 이 삼성 레미안 2차도 지금 이 가격이 나온 게 없대요. 자기는 이 가격이 나오면 자기도 사겠대요. 그 정도로 거래가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데 그 유지되는 보편적인 거래 가운데서 간혹 하나씩 나온 거예요. 그거를 찝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락의 양상으로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 전에 있던 것도 볼게요. 아리팍 얘기 세 번째, 예, 두 번째 거. 아리팍도 조금 전에 있었던 얘기죠. 1월 24일 기사니까 네. 5.2억이 급락을 했다. 그래서 뭐 아파트 10채 중에 8채가 하락거래였다라고 했는데 이게 5.2억 그 5.2억이 급락했다는 거는 최고가가 아리팍이 45억 2천만 원이 이제 최고가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40억에 거래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은 떨어진 건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어요. 이것도. 또 찾아가 봤습니다. 네, 유선으로. 유선으로. 네. 이때는 코로나 걸렸을 때라서 유선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확인을 해 보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형성돼 있는 게 있는데 이 아파트의 특징을 찾아봐야 돼요. 여기에 이 아파트는요, 세대 수도 좀 많지만은 정말 플로트 타입이 다양해요. 30평대도 타입이 7개가 있어요. 그리고 저층하고 고층하고 가격 차이가 나고요. 네. 고층이면서 한강 조망이면 가격이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는 이 가격의 이런 자체가 뭐 지금 호가를 따지면은 30평 기준으로 5억, 6억, 7억까지도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 이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예요. 5.2가 떨어진 거는. 문제는 뭐냐?
지금 그 아리팍이 최고가가 얼마라 했죠? 45.2억. 네. 예. 이번에 뉴스 나오지 않은 거예요. 네. 이번에 거래가 된 게 47억짜리가 거래가 됐어요. 신고가네요, 또. 또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신고가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락이라는 게 존재하려고 하면은 신고가가 안 나와야 돼요. 관심이 없어서. 근데 이런 신고가도 분명히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 기사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기사는 반포주공 실거래 반토막 27억 무슨 일이야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상식적으로 그럴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근데 거래가 맞아요. 왜 그럴까요? 또 이것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실제 거래가 아니라 네. 진짜 특수한 상황이었어요. 뭐냐면은 그 입주권을 받아 가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 입주권을 가져가는 그 자격이 네. 미달이 되어 가지고 현금 청산이 된 거예요. 아. 그 현금 청산이 된 거를 거래로 이렇게 집어 넣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실제 매매는 아닌 거네요.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또 이게 하락의 징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이렇게 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 저도 바래요. 안정화되기를. 근데 이거는 억지로 눌러놓은 상태를 안정화되었다고 계속 이제 액면적으로 보이는 건 안정화된 것처럼 보이죠. 약간 이거 좀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스라이팅이라는 예. 단어가 막 세뇌시킨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은 정부의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 네. 하락이야 지금이라고 네. 약간 세뇌시키는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도 보이네요. 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보이는데 네. 과연 지금 하락과 같은 양상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네. 그렇게 신문에서 나오는 원인들이 뭘까요? 글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가장 주요하게 꼽히는 게 어떤 원인들이 있을까요? 저는 한 4가지의 원인들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다 아는 내용이에요. 네. 큰 전제가 되는 건데 거래 심리를 위축시켰어요. 뭐가 네. 위축시켰냐? 대출과 금리로 위축시켰어요. 그리고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대전제예요. 이거는 뭐 자주 얘기했던 거라서 이제 그냥 그 부수적인 설명들은 네. 넘어가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하락 양상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원인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직거래, 특수거래, 증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나오니까 이게 언론에 1차적으로 팍 퍼뜨려지면요, 네. 진짜로 하락 같은 느낌들이 확 들어요. 그러니까 특수한 건데 네. 이게 언론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인 거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시장에 가보면은 부동산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물론 지금 물량이 많이 쌓인 몇몇 지역들은 뭐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네. 어떤 것도 있지만요, 대부분 마이너스가 된 데가 많이 없어요. 네, 네. 예, 많이 없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원인은 이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이미 다른 거를 매수를 해가지고 계약을 해놓고 네. 기한이 정해진 거 있잖아요. 아.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쵸. 그다음에 새로운 거를 미리 계약을 한 사람도 빨리 팔아야 낮춰서.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또 금매로 내는 사람이 지금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예. 제가 A라는 집에 살고 있다가 네. 나 B라는 집으로 이사 가야지. 네. 이거는 2주택자가 된 게 아니고 일시적 2주택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먼저 이사 갈 집을 먼저 사놓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 잔금을 치러야 되니까 살던 집을 팔아야 되는데 네. 생각보다 잘 안 팔리니까 금매를 내놓는다. 그렇죠. 그래서 시세보다 확 싸게 그렇죠. 매매하게 된다라는 그런 거죠. 거래들도 지금 일부 생겼죠, 사실은. 왜냐면은 거래가 안 된 시장이 거래가 위축됐으니까 위축됐고, 거래량도 지금 서브프라임 2008년도 우리 하락장 이제 시작할 때 있죠. 네. 그때보다 거래량이 더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더 못 그래요? 미치거나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그런 좀 급한 매물들이 물량들이 조금 쌓이고 위축되어 있으니까는 쌓이면서 네. 급하게 팔 사람들은 좀 가격을 불가피하게 낮출 수밖에 없죠.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보통 거래량이 줄면 집값이 하락하는 전조 증상이다라고 네. 분석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대부분 그게 좀 전제가 돼요, 사실은. 네. 근데 지금 거래량이 좀 줄었다는 얘기는 네. 그럼 집값 하락의 신호를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네 번째 얘기를 하려 했는데 역시 그래요? 예, 그러니까는 뭐 일단은 그 얘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네. 수요가 엄청 눌려져 있어요. 예, 대출과 금리로 아까 눌려져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원래는 거래가 많이 없으면요. 네. 통상적으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거래를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대출도 완화를 시켜주고 그다음에 미분양들 뭐 이렇게 그 중도금 무이자로 해주고 뭐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네네. 지금은 거래량이 되게 줄어든 건요. 억지로 누른 거예요. 사람들은 사고 싶어해요. 네. 불안하니까. 근데 대출 눌렀죠, 세금 눌렀죠, 거래 눌렀죠. 그 다음에 뭐 사업성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분도 확보를 했는데 그런 것도 눌렀죠. 전부 다 눌러버리니까는 네네. 위축이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원래 거래량이 줄었을 때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 하락 징조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의 전제는 네. 거래량 이꼴 부동산의 관심도일 수 있으니 그렇죠. 거래량이 줄었다는 건 관심이 줄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었던 거였는데 그렇죠. 지금 거래량이 줄었던 것은 네. 관심이 줄는 게 아니라 대출도 막고 네. 규제도 막 빵빵하게 하고 네. 그러니까 관심은 살아있지만 실제 거래할 수 없게 손발이 묶여있는 그렇죠. 그래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이 얘기가 집값 하락의 전조 증상으로 볼 수는 보기는 어렵다. 네, 맞아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연결해서 제가 네 번째 얘기를 한 게 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오르니까는 이제는 숨고르기를 하는 시기도 좀 생긴 거예요. 사실은 네, 네. 그 오른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사실은 많거든요. 네. 급하게 올랐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하락 양상에 보이는 원인과 이제 그 표면적인 그 네 번째 상황들은 작년에 가격이 크게 올랐거나, 그렇죠. 예, 공급이 많이 나오는 지역에서 하락 국면들처럼 보이는 양상들이 있어요. 실제로 조금 하락한 데도 있어요. 네.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는데 수도권으로 따지면요, 공급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 어디냐면 안양. 예, 안양에 지금 뭐 11월하고 12월 같은 경우는 평촌 레미안 푸르지오라든지 뭐 한양 수자인 평촌 리버뷰 등등 해가지고 총 한 4개의 단지들이 나왔는데 거의 네. 한 5천 가구 이상 나왔어요. 5천 가구 정도가 나왔어요. 약. 그러니까 그 입주를 해버리니까는 이게 원인이 돼서 지금 평촌 같은 경우는요, 조금 그 가격들이 많이 둔화가 되어 버렸어요. 엄청 둔화가 되었어요. 네. 그리고 그 뭐 과천도 입주 물량이 많았으니까 네, 네.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안양도 이제 조금은 그렇게 수그려드렸고, 그리고 이제 뭐 화성 같은 경우도 이제 GTX 노선으로 이제 엄청나게 가격들이 좀 올랐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가격들이 사실 이런 거거든요. 화성에 동탄 2의 집을 지금 사는 돈이면은 네. 서울의 집을 살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비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택지가 조금은 여기 말고 더 좋은 입지로 조금 쏠리는 현상도 지금 일어난 거예요. 아무튼 결국은 네 번째는 가격이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특히 많이 오른 지역이거나 공급량이 조금 있는 지역에 이렇게 좀 그 하락의 국면으로 실제로 다가가는 것처럼 체감될 수 있고 네. 그런 양상을 보이는 거죠.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공급 폭탄이에요. 지난 3년간도 엄청 많았어요. 네, 네. 근데 앞으로 3년간도 한 3만 8천 가구 이런 식으로 엄청 많아요. 굉장히 많이 있네요.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당분간 좀 조용할 부분들이 있고 뭐 인천도 사실은 서구에서 나오는 게 1, 2년간 3만 몇 가구 이상 나오거든요. 뭐 검단 신도시 입주도 있고 하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데도 조금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들이 좀 원래 생긴 거죠. 주택 가격이라는 게 공급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장사 없죠. 네. 예, 장사가 없어요, 진짜. 그동안 여태까지 예. 부동산 가격이 미쳤다라고 불려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급이 없어서 그랬던 네, 거니까. 맞습니다. 근데 공급이 많이 나오는 지역들은 약간 둔화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저는 좀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게 저는 하락보다 안정화가 되길 원해요. 그러니까 하락이 된다는 거는 사실은 일시적이고 작은 하락과 큰 상승이 이제 결합을 해서 우상향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의 시장은 신고가가 지속되고 있고 둔화되고 있는 듯 하나 전형적인 조정과 하락 시장과는 조금 다르다는 게 결론입니다.